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낮추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심지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인지 가슴 한켠이 서글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스스로를 탓하며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가볍게 여겨지고 함부로 대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빨리 물러서고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 선생도 이러한 인간 세상의 이치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벼슬길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긴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마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정약용 지혜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한 줄 남겨주시고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귀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남에게 천대받지 않으며 이것이 품격의 시작이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왜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산의 지혜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인성이 나쁘거나 예의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대우를 허락해온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처세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고 공로를 인정받아도 별것 아니라고 물러섰으며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계속 낮추다 보면 세상도 그 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드러나면 약점이 되니 현명한 자는 스스로를 깊이 감추어 평안을 얻는다. 깊은 우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리가 없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아득한 깊이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 우물 앞에서 경외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얕은 개울은 졸졸졸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깊이를 금방 가늠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고 자신의 한계를 먼저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광고하는 사람은 세상의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굳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겸손이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결코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귀양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백성을 위한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를 낮은 곳으로 밀어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말에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이야기해도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말이 적은 사람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무게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속내를 많이 드러낸다는 뜻이고, 속내가 드러나면 상대방은 당신의 약점과 한계를 쉽게 파악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흔들리는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되 드러내지 않으며 아는 것을 감추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언어이다.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경외심을 품고 함부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훤히 보이는 얕은 웅덩이에는 아이들도 거리낌 없이 발을 담그고 첨벙거리며 놀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바다가 아니라 웅덩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할 이야기가 많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잔소리로 느껴지기 쉽고 자꾸 반복되면 당신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며 불필요한 화를 멀리하는 방패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라는 뜻이며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해야 그 말에 힘이 실린다는 뜻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핵심이 더 강력한 법이고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말보다 적절한 순간에 던지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적어질수록 세상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말의 무게를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어렵고 도움을 요청받으면 마다하기가 미안해서 늘 좋다고 대답하고 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거절 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점점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돕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친절은 쉽게 오해를 부르니 진중한 태도로 스스로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친절과 호의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베푸는 친절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부탁할 때 더 신중해지고 당신의 허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태우고 너무 멀면 식어버리니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지고 정이 식어버립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허락도 하며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습관에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룬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며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도 대단한 성취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지켜온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온 것도 자랑스러운 경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만의 빛을 내기 시작한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의 늪에 빠지면 자신의 성취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게 되며 세상도 그런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셀 수 없는 밤을 새우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감정 조절에 있습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고 슬플 때 너무 무너지며 화날 때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볍게 보이기 쉽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둘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길이니 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승리이자 지혜이다. 화가 나는 순간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관계가 상하고 신뢰를 잃으며 무엇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도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하지 않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끓어오르더라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입이 급해지고
입이 멈추면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여백을 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슬픔에 잠식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번째로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과 저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대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은 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 날이 서면 사람을 베고 칼집에 넣으면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더 편하고 상황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강점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서 고통받을 때나 한결같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바로 그 일관성이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7번째로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는 습관에 있습니다. 누군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약속에 늘 맞춰주며 자신의 일정보다 남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귀하지 않다면 당신도 귀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마음이 자라는 소리 없는 일기이며 지혜가 익어가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다사는 유배 기간 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학문을 깊이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찾아오는 사람마다 만나고 불려가는 곳마다 달려갔다면 그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만이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불러도 오는 사람보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의 만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8번째로 가볍게 보이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습관에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으며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회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남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맞춰주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그 사람에게 맞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나를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삶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잘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위까지 맞추려고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내 마음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남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눈치를 덜 봐도 됩니다. 이제 승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물론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굽히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보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말 것, 말을 아낄 것, 쉽게 허락하지 말 것, 자신의 성취를 인정할 것, 감정을 다스릴 것, 일관성을 지킬 것, 시간을 소중히 할 것, 눈치를 너무 보지 말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그들 또한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의 거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말 못할 사정이 숨어 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워하는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도 어디선가 무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날카로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배운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을 때는 세상이 얕게 느껴지니 내 안의 그릇을 넓혀 타인의 허물을 담아라.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맑은 물도 흐린 물도 때로는 오염된 물까지도 다 받아들여 자기 안에서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의 무례함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가볍게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차가운 마음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과 남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과 벽을 쌓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인트로에서 나눴던 다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남에게 천대받지 않으며 이것이 품격의 시작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할 것이고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에 맞춰 당신을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경계를 세우면서도 마음의 문은 열어두며 가볍지 않되 무겁지도 않은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 힘이 있고 그 깊이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강물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만의 깊이와 무게로 묵묵히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지혜 인생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